총론은 사실 뭐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명회를 가보면 대부분 총론으로 올해 뭐 교과 전형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됐다, 종합 전형이 얼마를 뽑는다, 그 다음에 전형 변화가 있는 것을 갖다가 15개 대학, 수도권, 서울 소재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입시 설명회를 하는 사람들한테나 각 학교의 진학부장님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실제 학부모들한테는 자기가 지원할 대학, 자기가 지원할 대학의 앞뒤로 네다섯 개만 보면 충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사람이면 의대, 치대, 약대 정도의 전형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균관대학교를 가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전형 체크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성균관대학교죠. 그럼 그 다음은요. 연대, 고대가 전형 변화가 어떻게 돼서 성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한양대, 중앙대학교의 전형 변화로 이것이 성대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얼마나 갖게 할 것이냐. 요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전부 다를 아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론 부분은 가볍게 영상으로 보긴 하되 본인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이 그룹을 갖다가 뭐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그룹 내의 변화는 어떤지, B그룹 내의 변화는 어떤지 이런 것을 더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 부분 이제 올해 2023이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도에 이제 변화를 보시면 수능이 조금 더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2022에서 수능이 완성된 게 아니고 2023에서 중앙대, 경희대가 더 확대됐고 2024에 가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이 이제 작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올해 교과 전형 쪽에서는 최저가 변하고 지원 자격이 변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화여대 홍대가 자소서를 폐지했어요. 뭐 이런 식의 개편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입 공정성 제도로 수능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정시가 끝나봐야지 알 문제이지만 통합 수학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하는 형태가 돼서 이과가 좀 더 유리하고 문과가 좀 불리한 체제가 됐어요. 대신에 이과 쪽은 과거보다 등급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1등급 인원이 과거에는 한 4% 정도 됐는데 올해 수능은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1등급 인원이 한 9%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시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소서가 폐지된 대학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학생부 기록이 좀 반영을 적게 하는 형태가 되어졌고 분량이 축소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어요.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고2요. 우리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2022년도 제도가 비교적 그대로 유지되는 편이에요. 다만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난 대학들도 있고 종합 전형이 좀 줄어든 대학들도 있고 교과 전형 안에서도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된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고1에 해당되겠죠. 제 아이예요. 제 아이가 고1입니다. 이때는 이제 자소서가 아예 없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록도 더 축소가 되고 봉사랑 독서가 빠지죠.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완성되는 이 형태가 이제 2024 모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가 확대됐습니다. 2022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등이 이제 정시가 확대되어졌다면 2023년도에는 이제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이제 정시가 확대됐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수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를 수시로 가기는 2022보다는 좀 어려워졌어요. 그럼 건국대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건국대학교는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수시 모집이 축소된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까지는 중앙대학교부터 건국대학교까지는 수시 지원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2022보다는 조금 신중해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은 줄어들었는데 중앙대학교는 많이 줄어들었고 홍익대학교는 늘어났어요. 전체 인원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역시 그러니까 올해 수시는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좀 가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가 2022보다는 입결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이 강화된 것이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근데 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저기 좋은 효과가 조금 있는 반면에 나쁜 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대 쪽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게 돼서 수시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의대 쪽에서는 고민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대 잠깐 인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쪽에서 인원이 줄어든 대로 따져보면 가장 많이 변한 데가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가 55명 네오네상스 전형이 모집하다가 40명으로 줄어들고 교과 전형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극상위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희대학교 수시가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모집인원 감소 효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가 논술 인원이 4명이 줄어들고 학종이 2명, 2명씩 늘어났어요. 워낙 인원 자체가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놓고 보자면 2023이 2022보다 8명이 늘어났는데 교과 전형에 50명이 줄어들었어요. 교과 전형에 50명이 줄어든 게 어디로 갔냐 하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쪽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졌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의대 교과 전형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에는 수험생은 12,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대학 모집 인원은 2,571명 정도가 증가해요. 근데 이미 2022년도에 지금 경쟁률 데이터가 나온 걸로 보셔서 아시다시피 수험생들의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교과 전형 경쟁률이 아주 높았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인원이 축소돼서 경쟁률이 좀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수험생 감소 효과가 수시 모집 인원 감소 효과로 상쇄가 된 꼴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전체 모집 비율을 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2023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15만 4천 명을 뽑고 종합 전형이 8만 1,390명을 뽑는 총론은 사실 그렇게 대단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예컨대 가는 대학이 서울의 15개 대학이다. 여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33.2%인데 정시가 더 늘어났다. 정시가 41.6%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15개 대학은 정시 수능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15개 대학은 정시 수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재수생들이 있어서 저 안에서 실질적으로 재학생들이 가는 비율이 낮은 건 맞지만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도 특목고가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 안에도 내신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범접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조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수도권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이 33.5%밖에 안 되고 교과 반, 종합 반이에요. 근데 15개 대학으로 좁혀서 보시면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많고 종합 전형보다는 정시 전형이 더 많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시는 확실히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잘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낮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지. 정시로 재학생들이 입학을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그러니까 뭐 의대, 치대, 연고대 요런 데는 이제 정시를 준비해서 재학생들이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정시 합격자에서 이제 졸업생 비율은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가는 숫자의 절반이 안 되니 내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놓고 때 3월 모의고사 성적은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내가 1등급이면 2등급이다. 혹은 2등급이면 3등급, 4등급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월달 모의고사에도 졸업생이 다 들어오진 않아요. 소위 말하는 반수생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할 때는 당장의 등급이 아닌 과연 내가 얼마나 더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안 틀리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포인트까지만 하고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과 전형의 포인트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2개와 5가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게 오히려 더 나쁜 거죠. 2개와 5라도 있어서 최저를 못 맞추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놔두는 게 낫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내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이 방식을 바꿨어요. 2021년도에 하던 학교 추천 방식으로 정성평가, 서류평가 30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서류 경쟁력이 있어야지 건국대학교가 돼요. 그런 대학이 어디냐라고 놓고 보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일부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왜 일부라고 얘기하냐면 성균관대학교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2등급 안쪽의 학생들이 붙는 데인데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서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류를 갖고서 역전이 가능하냐 이게 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는 서류 경쟁력이 차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냐, 그 과목에서 어떤 기록이 있었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형태로 기록의 연계성이 있느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이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교과 전형에서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가 학교 추천이 경쟁률이 올라갈 거예요. 수능 최저가 낮아졌어요. 특히 뭐 인문은 세계 5가 세계 6이 돼서 사실 2022에서 통합수학을 놓고 보면 세계 5는 좀 뻐거웠거든요. 이게 세계 6이 됐으니까 좀 정상화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연은 세계 7이 됐으니까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보다 최저가 낮아요. 서울시립대학교랑 최저가 같아진 상황. 그러니까 의대, 치대, 약대가 아무리 앞에서 많이 뽑는다고 해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의 최저 자체가 낮은 상태이니까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신 등급대가 1.6, 1.7 이상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결국은 중복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아주 비슷한 내신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3등급 때까지는 대부분 이제 의대를 지원하거든요. 의대 실제로 합격하고 1.3에서 1.5까지가 이제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1.5에서 1.7 사이에 아주 균질적인 학생들이 좀 많이 붙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서류 경쟁력도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 건국대, 경희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22랑 다르지 않게 올해도 뭐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과 학업 수요 양쪽을 복수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2022에는 동국대학교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 교과 전형인데 서류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아주 경쟁률이 높았어요. 2023에는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도 서류 반영을 하니까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좀 경쟁률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2022의 경쟁률을 갖다가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을 감안을 해가면서 호재가 있는 대학은 경쟁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조심해야 되고 고려대학교죠. 건국대학교일 수도 있겠어요. 악재가 있는 대학은 성균관대학교죠. 수능 최저가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대학은 경쟁률이 좀 내려갈 거다 생각하고서 그래서 이게 지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뭐 교과 전형에 변화가 없어요.
이화여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래인재 전형을 갖다가 자연계열을 최저를 낮췄어요. 이게 3개 6이었는데 2개 5가 됐으니까 최저가 낮아졌으니까 내신이 좋은 사람들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점들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숭실대학교가 수능 체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한 2개 6이었는데 영어를 포함한 2개 4, 2개 5.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성적이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졌으니까 지원 폭이 좀 넓어졌다. 경쟁률이 좀 올라갈 거다. 숭실대학교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국민대학교가 좀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는 2개 5고 숭실대학교는 2개 4예요. 문과가. 국민대학교는 2개 6이고 숭실대학교는 2개 5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출 것 같은 사람들은 국민대를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숭실대학교가 내신이 조금 낮아도 합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으로 어떻게 되냐. 숭실대학교가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올해 아주대학교 교과전형이 2개 합 4를 했더니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최저만 맞추면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숙명여대는 이제 여대여서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숙명여대는 2개 합 5 적정한 정도의 수준이고 경쟁률도 적정한 정도 나와서 만만한 내신으로 되진 않았어요. 2등급 때 한 초반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이제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여대들은 확실히 지금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률도 좀 낮아지고 과거보다 좀 입교도 좀 내려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학생들도 이제 여대 가는 건 좀 싫어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능 최저 학력은 2개를 꼭 2등급에 맞아야 되는 것, 꼭 3개를 2등급에 맞아야 되는 것, 3등급만 2개만 있어도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모의고사, 내년 3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 2개가 확실하게 나온지 여부를 갖다가 보고서 2등급 2개를 요구하는 조건의 대학들의 교과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해서 2등급이 나올 거예요는 실제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들어온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